정부는 표가 중요합니다. 주거의 본질과 당위성, 이거를 이 표 욕심에 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의 불안정으로 지금 돌아왔고 오히려 집값 급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그리고 의사들 파업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특히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야는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주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죠. 이 솔루션 또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의도는 뭐고, 그리고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들의 입장은 뭔지, 생각하는 건 뭔지, 이거를 잘 아셔야지만 지금같이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정부입니다. 자, 정부가 그러면 현재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정부는 표가 중요합니다.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지지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수를 위해서 할 수밖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입자와 집주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이 민주당 지지층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합한 게 다주택자보다는 3배,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정부로서는 지금의 그 표, 그리고 지지율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결국은 그 민심을 못 읽고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으면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사태까지 나왔느냐, 의도 자체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거의 본질과 당위성, 이거를 이 표 욕심에 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의 불안정으로 지금 돌아왔고 오히려 집값 급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꼬였느냐? 일단은 우리 이 정권에서는 임대, 나눠줘서 다 같이 잘 사는 이러한 주거 정책도 갔던 거예요.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리고 이 부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이걸로 다시 주택을 짓고, 기업이나 아니면 이 조합에 이윤을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게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결국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늦어졌고, 그리고 땅을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제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 얘기하는 거죠. 당장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개발이 되는데 보상이 되죠. 그럼 개발이 되는 순간 그 옆에가 또 가격이 오르고,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당장에 이 민심을 잃을까봐 그냥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도 규제 일변도,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의 그 욕망, 욕구, 이거를 다 눌러놔 버리니까 지금의 공급 부족, 그리고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이 상황에서 이 전월세 가격을 막아서 집값이 또 못 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악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과거들의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지금의 사태가 터진 거고, 이거는 시작도 안 했다지 이제 불이 붙었다,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내후년에 막 큰 불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다.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를 만들 겁니다. 주거에 불안이 계속 되느냐, 영원토록 되느냐, 그건 아니자는 거예요. 다만 이번 정권 내에서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늦었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토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그 착공을 할 때부터 분양을 하게 되고 이 일련의 단계들이 3년에서 4년, 뭐 보통은 보통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권 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해는 가. 갑자기 이 정권이 바뀐 케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정권이 3년차가 됐을 때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한들 5년, 6년이 걸리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정부로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 확대나 이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끝나느냐? 자,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공급의 부족은 그 전 정권에서 신도시 안 하겠다, 공급 안 하겠다, 대출 다 풀어주고 이러한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급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 급등은 그 전 정권의 책임과 그다음 정권 초기에 약간의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거긴 한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현 정부도 문제를 인식을 했었어야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라도 충분한 공급을 만들었었으면 정권이 끝날 때쯤 2년 후 또는 3년 후에는 그 물량들이 나와서 전세를 안정화시키고 월세를 안정화시키고 그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돌아가서 어떤 걸 했었어야 되냐?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의 그 진행을 냅뒀어야 돼. 그냥 멸시를 계속 시켜서, 왜냐면 그때는 물량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멸시를 해서 가격 급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내년, 내후년에 그게 물량으로 돌아와서 짧게는 민심을 좀 읽고 집값 급등이 있었겠지만 그때 터트려야지 이게 2년, 3년 후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못했잖아요.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에 좋은 일만 시킨다, 또는 기업한테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갇혀서 못했던 게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책이 나오든 지금 용적률을 풀든 이거는 2, 3년 안에는 못 잡는다. 자, 지금의 이 정권 누가 뽑았나요?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정권이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동안의 이 정권 지지율 또는 이 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영상을 계속 만들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법을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세입자와 집주인 또는 여당 지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앞을 닥칠 예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주인이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세입자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주인들, 이 정부의 이 정책에 어떻게 해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임대차 상법, 앞법도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저만 해도 작년 초까지도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결혼 이후에 계속 세입자로 살았고, 누구보다 이제 또 세입자 마음을 잘 압니다. 지금은 집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지만 언제까지 계속 집주인이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언제든지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생각하면 너무 진짜 세게, 또는 세입자랑 분란을 만들어서까지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법 내에서 자산과 그리고 자신의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전달을 하십시오. 자, 우리 집주인들 너무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이 이 정부가 시켰지만 결국 우리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그리고 임차인과 함께 잘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고 누구나 다 윈윈이 되는 그 관계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5%를 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하면 또 다양한 방법을 합법적인 선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만 올린다고 해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전세로 있으시지만 그래도 좀 5%만 올리고도 살고 싶게 하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 좀 미안하지만 내가 전세금을 좀 돌려줄 테니 월세로 좀 전환을 해서라도 좀 내가 목돈을 좀 가질 수 있게, 그게 내가 세금도 내야 되는 거다. 감정이 안 상하는 선에서 조건을 던지시고 그거를 같이 뭐 누르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상황에서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 근데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야, 내가 싫으면, 세입자가 싫다면 끝인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말이 잘 통하게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대출을 좀 더 받게 해서 뭐 차용증을 써서라도 내가 그 돈을 좀 굴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러한 뭐 부탁을 해서라도 서로 잘 맞다고 하면 굳이 내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넣기보다는 현재의 세입자와 잘 지내면서 서로의 그 이익관계를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딜을 하고 그런 계약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것도 뭐 뒤에서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또 뒤통수 치지 않겠냐. 그럼 그 선에서도 리스크를 보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저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를 만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입자. 자,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한 부작용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도 현재 만약에 계약갱신권을 쓸 수가 있다고 해도 중장기로 보면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갔을 때 내가 현재 집값을 전세값으로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교가 들어갈 시점이다, 또는 직장 때문에라도 이 지역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도 많이 오르고 걱정이 나지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세입자 중에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를 사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세입자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하면 집주인과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법적인 내에서 당연히 돈을 올려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플러스 알파로, 왜냐면 그게 싫어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나가라고 통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누가 하는 일이에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한테도 어찌 보면 아유 안타깝다, 뭐 이러한 공감의 좀 표현도 좀 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뭐 그래도 뭐 혹시나 뭐 연락처가 있는데 카톡이 뜬다, 이거 뭐 생일 선물도 한번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아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뭐 괜찮냐, 뭐 이런 안부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뭐 전화가 와서 뭐 집을 본다거나 뭐 집의 상태는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럼 이거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 소통을 하는데 또는 이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신뢰 속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세입자에서도 서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도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인 거냐, 아니면 이거를 못 올려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게 싫어서 하는 거냐. 그럼 그 니즈를 솔직히 듣고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내에서 서로 또 딜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5%를 올리는 게 성에 안 타시는 거 아니냐. 그럼 그 5% 올리는 거는 내가 월세로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그것도 싫으셔요? 제가 일시불로 한 번에 2년치를 주고도 나는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싫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이러한 다양한 집주인한테도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집주인의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리고 세입자도 집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럼 그거를 주면 되는 거고, 그게 법적인 내에서 신뢰 사회에서 성립이 한다고 하면 다양한 창의적인 이 제안을 통해서
서로의 그 니즈를 채우면 그게 저는 베스트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임대차 3법이 터졌다고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어깨 힘이 들어간다거나 너무 적대적으로 막 집주인을 밀어낸다는 거나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히려 자신한테 이 화살로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입자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는 직계 종비속은 들어와도 내가 비켜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이 집 구하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의 2-3달은 시간이 전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집이 들어오는지 이사날 뭐 기다렸다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사를 하는 걸 보고 나갈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 나도 2-3달 전에 이미 집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써 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가 집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택시장으로 한번 나가봐라는 거야. 진짜 이 시장에 정말 나라에서 얘기하는 투기꾼들이 집을 다 사서 집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전세는 많은데 뭐 이거를 뭐 단합을 해서 이게 집이 없는 건지 한번 시장에 나가서 이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집을 사시는 거고 그 능력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보시면은 알고 전세로 한 번 더 가는 거라 이 상황도 모르고 그냥 나는 문제 없어. 임대차 3법이 나를 보호할 거야. 이러한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대로 그냥 까인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되게 잔인하긴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집을 샀을 때,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가진 여건의 경제적 능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의 대출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산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훨씬 더 자본적 소득도 더 늘릴 수 있는 이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들이 집을 사시는 게 베스트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부의 정책들이 뭐를 선택을 하면 그게 뭐든지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꼭 집주인들한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공급 축소를 만들 것이고 외부의 변수들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거나 막 진짜 불평불만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세입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분들이 이러한 임대차법 또는 현 정권의 이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결국은 가장 이 약자들 이분들이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자, 내가 집을 못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이 주거의 세계에 발을 디디셔야 돼. 밖에 찾아봐셔야 되고, 자, LH, SH에서 임대 아파트도 많아요. 이거 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 생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지키시려면 부동산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본업도 집중하셔야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계속 나는 뭐 이렇게 월세나 내고 전세로만 살면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발 공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살아남는 법, 스스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연마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문제, 주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제가 아직도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 영상들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